조법이 다른 학생은 어떤 선택을 해야 돼? 오늘 집에 가서 뭘 복습할 건데? 오르비에 야 심차도 미쳤어!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이 단어를 검색해 보는 거야. 그래서 조차라는 단어에 하는 학생이 문학을 잘하는 학생이에요. 원칙을 말한다. 이거 전부 다 화자의 생각이세요. 그래서 읽을 때 당연히 제목은 먼저 보는 거고 화자가 무엇을 보고 있나요? 부터 출발한다. 화자가 무엇을 보고 있나요? 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 읽어가면서 이런 텍스트들은 마음속의 형상, 심상, 이미지를 그리는 거야. 이거는 무슨 행동 영역 지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를 봤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이야. 그게 문학에서 좀 더 강조가 될 뿐이야. 독서 읽을 때도 이미지가 그려지는 사람 있지. 그거 정상이야, 정상. 제일 중요한 세 번째가 뭐야? 내면 세계를 잡는 거지. 그럼 제가 하는 게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벼울 거예요. 보세요. 이거 보고 또 도화, 행화 이런 얘기하면서 봄을 알려주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너 살구나무 본 적 없어, 우리?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 주세요. 화자 뭐 하세요? 집중해야 돼. 화자 뭐 하세요? 병원 뒤뜰에 누워있는 여자를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뭔가 힐링 중이야. 의미 넣지 마. 그냥 일광욕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네가 심상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고 지난주에 보여줬지만 좀 이상 이해되시죠?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이렇게 그늘 밑에 이렇게 누워있다는 소리잖아요. 일광욕하고.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사람이 나비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자, 이거는 문학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인인가 아닌가의 문제죠.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여. 무슨 말이야? 그러면 쥐새끼는 보이나요? No!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인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냐? 그 정도로. 그러면 대답 줘. 나비든 사마귀든 장수풍뎅이든 그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이 여자를 찾아오는 사람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이 소리야. 그럼 대답 줘, 친구. 나는 여기 이제 화자가 있다고 생각할 건데 하나 당부하는 거는 제발 시험장 가서 그림 그려야겠다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는 화자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병원 뒤뜰에 누워서 일광욕을 하고 있는 여자를 보고 있어. 우리 처음이니까 다 쓴다. 여기 있는 여자는 다른 자니까 타자예요. 잘 봐주세요. 그럼 친구야, 여기 있는 여자를 화자가 보는데 가슴을 앓고 있어. 내가 가서 인터뷰를 했어. 아가씨, 혹시 가슴을 앓고 있으신가요? 여자가 누워있다가. 네? 다시. 여자가 실제로 가슴을 앓든 그렇지 않든 필요 없어. 왜? 무조건 얘가 중심이니까 얘가 가슴을 앓고 있다고 하면 그런 거야. 이걸 받아들여야 돼. 얘가 중심이고 이 친구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얘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끄덕끄덕. 그러면 대답 줘.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대. 그래서 여기 있는 여자가 가슴을 앓고 있다면 나는 여기 있는 여자의 내면 세계를 외로움이라고 읽어낼 거야. 자, 이런 얘기 하시면 이제 죽방 날아가요. 선생님 잠깐만요. 전 아무도 안 찾아오면 기쁜데요. 그건 네 생각. 이 주관적인 텍스트를 읽을 때 네 주관을 집어넣은 거야. 자기야, 근거를 봐. 가슴을 앓고 있잖아. 그러니까 외로움이라고 읽어내는 건 문제없지. 슬픔은요? 괜찮아요. 그런 감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걸 제가 쓴 거예요. 그럼 입 열어. 여기 있는 화자께서는 그러면 뭐 하는 중이야? 여자의 내면 세계를 보고 있는 거 맞지? 그러면 전 말을 이렇게 할 겁니다. 화자께서 여기 있는 여자의 내면 세계를 이해했습니다. 끄덕끄덕. 이걸 읽고 이 정도 하는 게 어렵나? 기본이야, 기본.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자, 고개 한번 들어주세요. 좀 이따 쓰시고. 자, 요 구절이 시험장에서 한 번에 이해가 안 돼. 그럼 두 가지를 선택해. 쓰지 마. 시간을 더 써봐.
그럼 이해할 수 있어. 단 시간을 쓸 때 해야 되는 대원칙이 뭐야? 화자가 뭘 보고 있고 이 친구의 내면이 뭔데 요게 중심이어야 돼. 두 번째, 시간을 써도 안 돼? 그러면 밑줄 치고 서치를 준비해야 돼. 그러면 내가 시간을 한번 써보겠다.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잘 봐.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 바람조차 없대. 팔짱 푸세요. 내가 살구나무한테 물어봤어. 혹시 슬프지도 않으신가요? 살구나무는 대답을 못하지. 자연물이잖아. 감정을 가질 수가 없다고. 물론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의인화된 건데 더 중요한 건 화자의 주관인 거 느껴져? 잘 봐라. 읽었지? 제일 먼저 할 게 뭐야? 화자 뭐 보는데 부터 시작해야 돼. 화자 뭐 봐?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안 된다고. 화자 뭐 봐? 살구나무 보는 거 맞아? 심상 그렸어? 보여? 결론 말해. 에이. 쓰지 마. 야, 여자가 진짜 외로운가 보다. 뭐 하는데 지금? 여기 누워있는 여자의 머리 위에 살구나무가 있고, 좀 이따 쓰세요. 화자가 이 여자를 보다가, 쓰지 마세요. 살구나무를 보게 된 거지. 시선의 이동. 쓰지 마. 시선의 이동이지. 당연하지. 근데 이 살구나무를 봤더니 얘는 슬퍼 보이지 않는데 슬프지가 않대. 맥락 잡아. 화자가 여자를 봤어. 한나절이 기울도록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외로움에 가슴을 앓고 있는 여자야. 근데 여기 있는 살구나무는 전혀 슬프지가 않아. 다시 한다. 고개 들어. 여기 있는 여자 외로워. 여기 있는 살구나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프지 않아. 그럼 여기 있는 살구나무는 여자의 외로움을 보고 슬퍼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으니까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을 거야. 끄덕끄덕. 괜찮아요? 보세요. 한국 사람이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거 없어도 여자가 외롭다는 거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쓴 거죠? 너 외롭구나. 이거하고 너 외롭구나. 아니 이 새끼들 슬프지도 않나 봐. 이거하고 어떤 게 더 이 친구의 외로움을 부각 강조하는 느낌이야. 후자지. 그래서 살구나무를 등장시킨 거야. 끄덕끄덕. 다시 나와봐. 내가 이거를 읽었을 때 처음이니까 우리 천천히 해야 돼. 화자께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를 봤고 그 여자 머리 위에 살구나무를 봤더니 슬프지가 않아. 아, 그러면 이 여자는 주변에서 그 누구도 공감해주지 못할 정도로 졸라게 외로운 상태야. 끄덕끄덕. 자, 여기까지가 현장이야. 이것만 해도 넌 진짜 넌 짱. 자, 이제 못하는데 설명을 한다. 설명을 하는 이유는 언젠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경험해보자는 취지야. 바람조차 없다라고 나와. 그 말해보자. 내가 살구나무를 봤어. 바람조차 없대. 대답 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것도 20학년도 수능 기출이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언제 인식돼? 대상이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을 인식하는 거 맞지? 끄덕끄덕. 나중에 복습하기 보면 나와요. 그러면 바람조차 없대요. 그럼 바람이 있을 때 살구나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찍어왔습니다. 흔들리는 거 보이니? 이게 무슨 수업인가 하지 말고 잘 봐. 이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대. 그럼 친구, 바람이 있을 때는 뭔데? 이거죠? 바람조차 없어요. 이거지? 그러면 연결해 보는 거야. 시험장에서 못해. 이 살구나무 가지에는 슬프지도 않기 때문에 바람조차 없어요. 그럼 제가 해볼까요? 대답 주세요. 그럼 바람이 있어서 흔들릴 때는 슬픈 거네요? 흔들려 보자. 슬퍼봐. 슬프지 말아봐. 매정하다. 쓰지마, 쓰지마. 이해해봐. 이 텍스트가 주는 느낌을 이해해봐. 아, 야, 씨. 얼마나 슬프지 않았으면 바람조차 없는 거야. 어때요? 졸라 매정하네.
고법이 다른 학생은 어떤 선택을 해야 돼? 오늘 집에 가서 뭘 복습할 건데? 오르비에. 나 그 검색 안 해본다. 그다 알지? 그 브이로그. 야, 심차도 미쳤어.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이 단어, 조사도 단어죠? 이 단어를 검색해 보는 거야. 조차라는 단어는 언제 어떤 맥락에서 쓰지? 그래서 조차라는 단어의 그 느낌을 복습하는 학생이 문학을 잘하는 학생이야. 이해되죠?